일단 점심으로 콩나물국밥을 먹을 건데요. 전주가 사실 다른 것도 유명하지만 콩나물국밥으로 또 유명한 곳이거든요. 오늘 갈 곳은 웽이 콩나물국밥이라고 저희 엄마가 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술도 먹은 김에 오랜만에 여기서 해장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요즘 그 콘텐츠에 빠져가지고 이 노래를 먼저 두 분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만 나는 원래 다 재미가 요즘 콩나물국밥이 9,000원인 건 여전히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쩌겠어요. 먹고 싶은 걸. 지금부터는 독립서점들을 좀 가볼까 합니다. 여기는 전주 남부시장이고 남부시장 안에 청년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년몰은 제가 한 고등학생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책방 토닥토닥이 있습니다. 책방 토닥토닥은 다른 서점들과 비교해서 색채가 좀 뚜렷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운영자 중 한 분이신 문주현님을 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전북의 대한언론 참소리 기자님을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이 서점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철학이 있고 그 다양한 독서 모임과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추천한 책과 이유가 붙어 있어서 책을 고를 때 큰 도움이 되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독립서점들은 특히 독립출판물들을 접하기 좋은 곳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전주 책자를 보면 전주 여행하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출판사 혹은 독립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보다 보면 기존 작가들과는 다른 문체, 또 책의 구성 방식 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정형화된 형식을 피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찾은 책 중에 이제 효자 시절이라는 또 전주에 있는 효자 주공 3단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채록하여 담은 책이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책방에서 눈에 띄는 시가 있어서 짧게 소개시켜드립니다. 김성철 작가의 달이 기우는 비향이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불온한 초고라는 시입니다. 방 안에 누워 나를 만진다. 소리내어 내가 묻고 내가 답한다. 조금 더 연기를 잘했더라면 나는 쉽게 살 수도 있을 터. 감춰지지 않는 삶이 자꾸 입안에서 끙끙댄다. 다음은 서점 카프카로 이동했습니다. 책방 토닥토닥이 작은 책방의 느낌이라면 서점 카프카는 독서 문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기형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을 필사해 놨네요. 서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멋진 필사 공간이 나옵니다.
옆에 비치된 시집들을 살펴본 다음에 필사할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사를 한다는 건 나한테 꽂히는 문장이 있다는 건데 사실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시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도 어떤 한 작가의 수많은 시를 모두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먼저 제목, 첫 번째 연, 그리고 마지막 연을 빠르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시의 전반적인 메시지, 그리고 키가 되는 문장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일단 찾는 것을 포기하고 서점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는 카페처럼 커피 마시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카프카라는 이름답게 한편에 프란츠 카프카의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점이 좋은 게 한쪽 벽면을 아예 시집으로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해서 필사를 해봤습니다. 필사를 한다는 것은 시인의 언어가 나의 사고가 되고 그것을 내가 소화했을 때 다시 나의 언어로 나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필사한 시는 임승유 시인의 소설을 읽고 나서 하는 청소입니다. 중간부터 이제 필사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비율을 갖다 쓰니까 쉬워 보입니다. 너는 그쪽에서부터 닦아 나오고 나는 이쪽에서부터 닦아갑니다. 다 되어갑니다. 혼자 했으면 했다 하기도 뭐 했을 겁니다. 이게 제목은 소설을 읽고 나서 하는 청소지만 그 청소의 과정이 마치 소설을 읽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가 꾹꾹 눌러 담은 언어를 나만의 생각으로 소화하고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받아들이고 함께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학을 읽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필사한 건 이제 옆에 있는 시 항아리에 접어 넣고요. 원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저 또 역시 하나 누가 써놓은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이 눈에 띈 이유는 책의 제목 때문인데요. 생명력 전개. 시적 언어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리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조림지라는 책방입니다. 여기는 아예 시집 책방이더라고요. 또 제가 어떻게 여기를 지나칠 수가 있을까요? 규모는 오늘 방문한 곳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주로 시집 혹은 시와 관련된 책들이 준비되어 있고, 공간 사용료 3,000원을 내면 여기 앉아서 이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것은 시를 써주더라고요. 원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맞게 시를 써주십니다. 즉석에서. 저는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부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시를 지어주시면 원하는 만큼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시라는 제목으로 부탁을 해볼까 하다가 시는 너무 진부한 것 같아서 조금 톡톡 튈 수 있도록 상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시가 나오든 내가 부탁한 제목으로 시를 지어준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시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석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도 제가 영문학을 학부생 때부터 13년 대학원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버릇인 것 같은데, 그건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원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를 받았는데 제목은 상상. 알미, 잠인 믿음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뇌가 아닌 것 같다. 가끔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나는 그것이 될 수 없고 아주 구체적이지 못한 아기를 키웠다. 죄 없고 친구 없는 밤. 여기서는 유희경 시인의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이라는 시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곳은 물결서사. 이곳은 선호송 예술촌에 있는 곳인데요. 선호송 예술촌은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특히 물결서사는 예술도서 전문서점으로 다양한 예술 관련 책을 판매하고 있고 문화예술 워크숍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책방에 들어서자마자 2층에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올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작은 서점이긴 하는데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사인회, 제가 기억하기로 김영하 작가님도 여기서 사인회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북토크뿐 아니라 독서 모임 등이 진행되는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고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전주 독서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곳 중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이런저런 책을 구경을 하다가 신기한 책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극장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게 지역의 문화, 사라져가는 것들을 담아내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고요. 지금 놀란 이유는 희곡집들이 있어서예요. 문학에서도 희곡, 드라마를 한 장르로서 공부는 하는데 사실 지금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으로만 쓰일 뿐 문학 작품으로는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입한 한민복 시인의 우울시의 일일. 한민복 시인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그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는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되게 짧은 시인데 딱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왜 제목이 가을이고 왜 그런 시 구절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내 책 만들기 나의 워크북이란 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책을 쓰고는 싶은데 막연한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물론 저도 정작 책 한 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림책방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예약 후 방문을 해야 했는데요. 공간을 빌리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쾌적하고 또 비치된 책들도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아마 갔던 곳들 중에서 가장 독립서점다운 책 구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전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리를 안내받으면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는 포함. 드립커피를 받고 한편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 시인의 책상에 앉았는데 이곳은 방명록을 쓰거나 시를 쓰는 곳입니다. 먼저 와서 쓴 시들을 읽어볼 수도 있고요.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글 잘 쓰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극받아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미국 시인 한별이고 시를 쓰기만 하면 다 시인이라지만 사실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시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쓰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주로 제가 보는 게 대가들의 시, 노벨문학상을 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시를 보다가 내가 시를 쓰려다 보니까 부족함도 많이 느껴지고. 그래도 일단 저는 시를 쓸 때 소재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를 생각하면 쓰는 방식에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이는 소재들,
예를 들어 비눗방울이라든지 신발, 구름, 뭐 토마토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보죠. 그렇게 한번 쭉 쓰고 읽어보면 고칠 부분이 분명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써보는 겁니다. 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읽어볼 수 있도록 제시도 꽂아두고요. 시를 공부하면서 더 이상 시를 재미있게 읽을 수 없게 된 이야기와 미국으로 떠나 박사과정을 하면 더욱 마음 편하게 책을 볼 수 없을 테니 그 전에 온전한 나의 생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지금을 누린다는 말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자리로 돌아와서 책을 봤습니다. 네, 이렇게 4군데 총 다녀왔습니다. 4군데가 아닌가? 토닥토닥, 카프카, 조림지, 물결서사, 그리고 마지막에 산림책방까지 5군데를 다녀왔고요. 총 4권의 책을 샀어요.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친구들 선물해줄 시집 3권, 이렇게 3권이랑 조카 선물해줄 그림책. 전주가 이제 도서관이랑 이런 독립서점으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투어를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전주 여행 오시는 김에 다 근처에 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이나 객사 근처에 다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전주의 재밌는 컨텐츠들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넘어가고 밝은 달빛이 마음을 비추면 삼켜두었던 불안이 매콤 싹을 틔웁니다. 걱정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 싹은 이내 온 밭을 덮어 아무리 훔쳐내도 계속 자라 이젠 내가 없습니다. 온몸이 파래지고 온 마음이 짓눌릴 때면 어린 날 이유 모를 열병으로 밤새 울던 나를 감싸던 어머니의 오른손과 아버지의 왼손으로 괜찮아 괜찮아 몸을 더듬어 다독이는 시간. 그럼 어느새 피어난 아침 햇살과 그 아래에서 살아도 되는 빛나는 불안.